일본은 영원한 패자. 한국을 이길 수 없다. CNN이 보도한 일본과 한국의 의료 비교 영상의 제목입니다. 이 5분짜리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했고 일본 사회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CNN의 일본 특파원 부인이 자궁경 부암 판정을 받았지만 일본 병원은 결과는 장담 못한다며 사실상 치료를 포기한 상황. 그때 도쿄에 있던 KBS 한국 특파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시죠. 살릴 수 있습니다. 도착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진행됐고 며칠 뒤 CNN 본사로부터 전해진 편지 한 통이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과연 그날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셔서 우리나라가 역시 일본보다 한 수위임을 증명하는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독도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조나단 로웰, 42살입니다. CNN 도쿄 특파원으로 10년째 일하고 있죠. 정직한 보도,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정직함만으론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해 6월, 도쿄는 습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그 시기였어요. 엘렌이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날도 그랬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북한 관련 뉴스를 편집하고 있었고, 아내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전화가 온 건 오후 4시쯤이었어요. 조나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떨림은 제 심장까지 흔들었죠. 자궁경부암이래요. 2기에서 3기 사이래요. 순간 키보드 위에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이 흐릿해졌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전화를 끊고 택시를 탔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진료실 앞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있는 엘렌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했습니다. 지나치게 차분했어요. 수술은 가능합니다만 결과를 장담할 순 없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성공률은요? 글쎄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그럼 저희 케이스는요?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모호함으로 포장된 회피였죠. 저는 15년간 수많은 정치인들의 애매한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그게 진실을 숨기는 방법이란 걸 너무 잘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의 생명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엘렌이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CNN 본사에 이미 연락했지만 답은 명확했어요. 미국 의료보험으로는 이 정도 수술을 감당하기 어렵다. 귀국 비용, 치료비, 회복 기간까지 고려하면 수십만 달러가 필요하다. 회사는 지원할 수 없다. 그날 밤, 저는 엘렌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방 안을 채웠어요. 아내는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고, 저는 그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KBS 도쿄 특파원 김성수였어요. 우리는 2년 전 한일 공동 취재를 하며 알게 됐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가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조나단, 서울로 가세요. 서울이요? 서울 아산병원. 제가 아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정윤 교수님. 산부인과 최고예요. 지금 당장 연락드릴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한국 의료에 대해선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는 들어봤지만 의료 시스템은 생소했어요. 믿어도 되나요? 김성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 목숨 살린 곳입니다. 엘렌 씨도 살릴 수 있어요. 그 확신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하네다 공항에 있었습니다. 김성수가 직접 나와 배웅했어요. 아니, 배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비행기를 탔습니다. 같이 가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통역도 필요하고 병원 시스템도 설명해 드려야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일이라는 게 뭔지. 업무도 아닌데, 개인적 친분도 깊지 않은데,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서울로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들이 멀어졌어요. 엘렌은 제 손을 꽉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김성수는 옆 좌석에서 병원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2시간 반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성수가 우리를 이끌었고, 우리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김성수가 있었으니까요. 내일 아침 9시에 예약했습니다. 이정윤 교수님이 직접 보실 거예요. 엘렌이 작게 물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김성수는 뒤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이미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건가? 모르는 나라, 모르는 의사, 모르는 시스템. 하지만 도쿄에서 받은 그 차가운 대답보다는 김성수의 따뜻한 확신이 더 믿음직했습니다. 엘렌이 잠든 옆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어요.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불빛 어딘가에 우리를 살릴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거대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건 이곳이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안내 데스크마다 직원들이 차분하게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김성수가 우리를 이끌었고 저는 엘렌의 손을 잡은 채 그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제 심장도 빨라졌어요. 엘렌은 아무 말 없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두려움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희망인지. 12층, 산부인과. 문이 열렸고 우리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한국어로 무언가 말했고 김성수가 통역했습니다. 이정윤 교수님 진료실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돼요. 대기실에는 몇 명의 환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했어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보고 누군가는 그냥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렌 옆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9시 5분 전. 정확히 9시 간호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엘렌, 로엘?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한 여성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그는 우리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영어였습니다. 발음이 명확했어요. 그는 악수를 건넸고 엘렌이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앉으세요. 김성수 기자님한테 들었어요. 도쿄에서 오셨죠? 네. 저는 조나단 로웰이고 제 아내 엘렌입니다. 이정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일본에서 받은 검사 결과 보내주셨죠?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우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MRI 영상이었어요. 저는 의학 지식이 없었지만 그 이미지 속 하얀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궁경부암 2기에서 3기 사이로 진단받으셨죠. 일본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엘렌이 대답했습니다. 수술은 가능하지만 결과는 장담 못한다고요. 이정윤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일본 선생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이 정도 병기면 수술이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는 우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엘렌 씨를 살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엘렌의 손이 제 손 안에서 떨렸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확신하시는 거예요? 네. 하지만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론 부족해요. 오늘 다시 MRI 찍고 혈액 검사하고 조직 검사 한 번 더 할게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 결과 보고 정확한 치료 계획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이정윤 교수가 덧붙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팀은 이런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엘렌 씨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싸울 겁니다. 엘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저는 그의 어깨를 감쌌고 이정윤 교수는 티슈를 건넸습니다. 검사는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엘렌은 MRI실로, 체열실로, 다시 진료실로 이동했어요.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김성수가 커피를 사왔고 우리는 말없이 마셨습니다. 일본 의사랑 분위기가 다르죠? 김성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확실히 다르네요. 이정윤 교수님은 이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하셨어요. 수술 성공률도 높고 환자들한테 신뢰가 두터우시죠. 제 어머니도 이분한테 수술 받으셨어요. 저는 김성수를 봤습니다. 어머니도 암이셨어요? 폐암 3기였어요. 5년 전이요. 지금은 완치 판정받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 말이 위안이 됐습니다. 완치. 그 단어가 저에겐 너무 멀게만 느껴졌는데 김성수의 입에서 나오니까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오후 3시쯤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엘렌은 지쳐 보였어요. 우리는 다시 이정윤 교수 진료실로 갔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보고 있었고 우리가 들어가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앉으세요. 우리는 앉았습니다. 교수는 새로 찍은 MRI 영상을 띄웠어요. 좋은 소식부터 드릴게요. 림프절 전이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건 정말 다행이에요. 엘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어요. 하지만 그 단어에 우리는 다시 긴장했습니다. 종양 크기가 예상보다 큽니다. 약 5cm. 그리고 주변 조직으로 침윤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수술 전에 항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요. 수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먼저 종양 크기를 줄이고 하는 게 더 안전해요. 선항암 치료 후 수술. 이게 제 의견입니다. 엘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걸려요? 항암 치료 6주에서 8주. 그 후 재평가하고 수술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석 달.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쿄 지국 업무는 어떻게 하지? 엘렌 혼자 여기 두고 갈 수는 없고 비용은 또 얼마나 들지? 이정윤 교수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나단 씨,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엘렌 씨 목숨입니다.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일단 사람부터 살립시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수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그 단호함 속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믿으세요. 우리 팀 믿으세요. 엘렌 씨, 반드시 살려드릴게요. 엘렌이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 내어 울었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정윤 교수는 일어나 엘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많이 무서우셨죠? 이제 괜찮아요. 여기선 혼자 아니에요. 우리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석양이 병원 건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엘렌은 제 팔을 잡고 걸었고 김성수는 조금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조나단. 엘렌이 말했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한 거야.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두렵긴 했지만 도쿄에서 느꼈던 그 막막함과는 달랐어요. 여기는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엘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날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저는 대답 대신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어요. 그 불빛들이 이제는 조금 덜 낯설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이틀 후에 시작됐습니다. 그 이틀 동안 우리는 서울 아산병원을 오가며 추가 검사들을 받았어요. 심전도, 폐 기능 검사, 신장 기능 평가.
엘렌의 몸이 항암제를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정윤 교수는 매번 직접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수치 하나하나, 그래프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말했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대부분의 의사들은 결과만 통보합니다. 하지만 이정윤 교수는 달랐어요. 왜 이 수치가 중요한지, 어떤 의미인지, 다음 단계는 뭔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환자가 자기 몸 상태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함께 싸울 수 있으니까요.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첫날, 우리는 종양내과 병동으로 갔습니다. 복도는 밝았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화분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 병원의 차갑고 무기질적인 복도와는 달랐어요. 간호사가 우리를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엘렌이 침대에 앉자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김성수가 통역해줬습니다. 간호사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이름표에는 박지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영 간호사는 엘렌의 팔에 정맥 주사를 놓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한 번에 바늘이 들어갔고 엘렌은 거의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다 됐어요. 이제 항암제 들어갈 거예요. 처음엔 좀 천천히 들어가니까 몸에 이상한 느낌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투약이 시작됐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튜브를 타고 엘렌의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옆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30분쯤 지났을 때 엘렌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조나단, 좀 이상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지영 간호사가 재빨리 다가왔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김성수가 통역했고 엘렌이 대답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요. 그리고 손끝이 저려요. 박지영 간호사는 침착하게 주입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정상 반응이에요. 걱정 마세요. 속 메스꺼운 건 구토 억제제 추가로 드릴게요. 그는 재빨리 다른 약을 준비해 링거에 연결했습니다. 5분쯤 지나자 엘렌의 표정이 조금 나아졌어요. 괜찮아졌어요. 박지영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계속 지켜볼 테니까 뭐든지 말씀하세요. 혼자 참지 마세요. 혼자 참지 마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도쿄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줬어요. 그냥 견디세요. 정상입니다. 그런 말뿐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박지영 간호사는 3번이나 병실에 들렀어요. 매번 엘렌의 상태를 확인했고 물을 권했고 베개를 바로 놓아줬습니다. 오후 2시쯤 이정윤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때요? 견딜만해요? 엘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첫날 반응이 중요해요. 오늘 잘 견디면 다음부터는 좀 나아질 거예요. 교수는 차트를 확인하고 박지영 간호사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내일 혈액 검사 한 번 더 할게요. 수치 확인하고 다음 주 스케줄 잡을게요. 지금은 푹 쉬세요. 교수가 나간 후 저는 박지영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항상 이렇게 자주 오시나요? 김성수가 통역했고 박지영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정윤 교수님은 환자 한 분 한 분 다 챙기세요. 바쁘셔도 꼭 들르시죠. 그게 이분 스타일이에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CNN에서 15년간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헌신적인 전문가는 드물었어요. 첫 항암 치료가 끝나고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엘렌은 지쳐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조나단,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친절하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병원 직원들, 간호사들, 의사들 모두가 진심으로 우리를 대했어요. 그냥 외국인 환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일주일 후 2번째 항암 치료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익숙해졌어요. 엘렌도 저도 박지영 간호사가 반갑게 맞이했고 같은 병실,
같은 침대에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옆 침대에 한국인 환자가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엘렌과 눈이 마주쳤고 그 여성이 먼저 웃었습니다. 김성수가 없었지만 박지영 간호사가 통역을 자처했어요. 힘내세요. 저도 6개월째예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엘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성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사탕 봉지였습니다. 입 안 개운할 때 드세요. 도움 돼요. 엘렌이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미소를 나눴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아픔은 같다는 걸. 그리고 그 아픔을 나누는 방법도 같다는 걸. 3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이정윤 교수가 팀 미팅을 했습니다.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그리고 간호팀까지. 약 10명의 의료진이 모여 엘렌의 케이스를 논의했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초대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대형 스크린에 엘렌의 MRI 영상이 떠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우리를 맞이했고 이정윤 교수가 소개했습니다. 조나단 로웰 씨, 엘렌 로웰 씨입니다. 오늘은 엘렌 씨 치료 경과를 함께 보려고 모였어요. 종양내과 교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3주간 항암 치료 반응이 좋습니다. 종양 표지자 수치가 60% 감소했어요. 영상의학과 교수가 이어서 설명했어요. 최근 MRI 보면 종양 크기도 줄었습니다. 약 3cm로 축소됐어요. 이정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네요. 3주 더 항암하고 재평가 후 수술 일정 잡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봤어요. 엘렌 씨, 잘 견디고 계세요. 우리 팀 모두 엘렌 씨 응원하고 있어요. 회의실에 있던 의료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어요. 이게 한국 의료의 힘이구나. 한 사람이 아니라 팀 전체가 움직이는 거구나.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엘렌이 말했습니다. 조나단, 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넌 살 거야. 그날 저녁, 김성수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김성수가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몸에 좋아요. 뜨거운 국물을 떠먹었을 때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김성수가 물었어요. 어때요? 한국 생활? 좋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다행이네요. 엘렌 씨도 잘 적응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성수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김성수가 손을 저었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거죠. 당연하지 않아요. 당신은 우리 생명의 은인이에요. 김성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나단 씨, 우리는 친구잖아요. 친구는 어려울 때 돕는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엘렌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렌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참 따뜻해. 병도 치료하지만 마음도 치료해주는 것 같아. 저도 동감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 우리는 치료받으러 왔지만 그 이상을 얻고 있었습니다. 6주차 항암 치료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엘렌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좋아 보였어요. 식욕도 돌아왔고 얼굴에 혈색도 생겼습니다. 이정윤 교수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잘하고 계세요. 다음 주에 최종 평가하고 수술 날짜 잡겠습니다. 희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기자 생활 15년 동안 배운 게 있다면 일이 너무 잘 풀릴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6주차 마지막 항암 치료를 마친 날 밤이었어요.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북으로 CNN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쿄 지국과 화상 회의를 하고 기사 몇 건을 검토했어요. 엘렌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11시쯤 엘렌이 책을 덮었어요. 조나단, 나 좀 춥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어컨 온도를 확인했어요. 23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에어컨 온도 올릴까? 아니, 괜찮아. 그냥 좀 으스스해서. 저는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엘렌이 이불을 더 끌어당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엘렌이 다시 말했습니다. 조나단, 내가 열이 나는 것 같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엘렌의 이마에 손을 댔어요. 뜨거웠습니다. 정상이 아니었어요. 체온계 어디 있지? 서랍을 뒤졌습니다. 체온계를 찾아 엘렌의 이마에 댔어요. 38.7도. 미열이었습니다. 해열제 먹을까? 응. 그래. 약을 챙겨주고 물을 따라줬습니다. 엘렌이 약을 삼켰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엘렌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 쉬어. 내일 아침에도 열 있으면 병원 가자. 엘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1시간 후, 엘렌이 신음했습니다. 조나단. 목소리가 약했어요. 다시 이마를 만졌습니다. 더 뜨거워졌어요. 체온계로 재봤습니다. 39.2도. 엘렌, 병원 가야겠어. 지금? 응, 지금. 저는 재빨리 옷을 입고 엘렌을 부축했습니다. 택시를 불렀어요. 새벽 1시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엘렌은 제 어깨에 기댔어요. 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곧 도착해. 응급실은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저는 접수대로 달려갔습니다. 제 아내가 고열이 있어요. 항암 치료 중이에요. 간호사가 재빨리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엘렌을 앉혔어요. 체온을 쟀습니다. 39.5도. 언제부터 열이 났어요? 1시간 반 전쯤요. 주치의가 누구세요? 이정윤 교수님이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응급실 의사가 왔어요. 항암 치료 중이시죠? 마지막 치료 언제 받으셨어요? 오늘 오전이요. 의사가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엘렌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폐 소리도 들었습니다. 숨쉬기 힘들어요? 엘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찍겠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도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항암 치료 후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염 위험이 있어요. 확인해 봐야 해요. 엘렌은 검사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남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손이 떨렸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폐렴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백혈구 수치도 많이 낮아요. 입원 치료 필요합니다. 폐렴.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위험한 건가요? 지금 빨리 치료하면 괜찮아요. 항생제 투여하고 경과 지켜봐야 해요. 엘렌은 응급실 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어요. 항생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렌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엘렌의 손은 뜨거웠어요. 새벽 4시쯤 이정윤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잠옷 위에 재킷을 걸친 모습이었어요. 교수님, 보고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응급실 의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정윤 교수는 차트를 확인하고 엘렌을 살폈어요. 엘렌 씨, 저예요. 이정윤이에요. 엘렌이 눈을 떴습니다. 교수님, 괜찮아요. 폐렴 초기예요. 치료하면 나아요. 걱정 마세요. 교수가 저를 봤습니다. 조나단 씨, 잠시 나와 보시겠어요? 저는 교수를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이에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수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거부터 치료해야죠. 폐렴 잡히면 다시 평가할게요.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가 잘못 선택한 건가요? 이정윤 교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잘하고 계세요. 이런 일은 항암 치료 중에 흔해요. 예상 가능한 합병증이에요. 하지만, 조나단 씨, 드세요. 엘렌 씨는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암하고도 싸우고, 부작용하고도 싸우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싸움을 도와주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교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믿으세요. 엘렌 씨 죽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엘렌은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열은 조금 내려갔지만 여전히 높았어요. 38도대를 오갔습니다. 김성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조나단 씨, 괜찮아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불안해요. 김성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 어머니도 항암 중에 폐렴 걸리셨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죠. 이제 막 좋아지나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버텼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텼어요. 의료진 믿고, 어머니 믿고. 김성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조나단 씨,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꼭 지나가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엘렌의 열이 잡혔습니다. 37도대로 내려왔어요. 호흡도 안정됐습니다. 이정윤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위기 넘겼어요. 엘렌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약한 미소였지만 분명한 미소였어요. 그날 밤, 저는 병실 의자에서 잤습니다. 엘렌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또 한 번 살아남았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게 이 나라 의료진들 덕분이구나.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저였지만 그날은 기도했어요. 엘렌을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폐렴이 잡힌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엘렌은 회복 중이었지만 수술 일정은 미뤄졌어요. 이정윤 교수는 몸 상태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서두르면 위험해요. 엘렌 씨 몸이 충분히 회복돼야 수술 견딜 수 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달랐어요. 매일 밤 잠들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CNN 도쿄 지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귀 일정을 물어봤어요. 저는 애매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제쯤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도, 돈도,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서울에 온 지 2달이 넘었어요. 호텔비와 생활비가 계속 나갔습니다. 치료비는 예상보다 저렴했지만 그래도 부담이었어요. 그날 저녁 병실에서 엘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나단, 앉아봐.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엘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 엘렌이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 너무 무리하고 있어. 일도 못하고 여기서 날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야지. 조나단. 엘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없이도 당신은 살아야 해.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야. 만약에 내가 안 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목소리가 저절로 커졌어요. 엘렌, 넌 괜찮아질 거야. 이정윤 교수님이 그랬잖아. 치료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폐렴 때문에 수술도 미뤄졌잖아. 만약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만약 수술 중에 뭔가 잘못되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엘렌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살아야 해, 조나단. 나한테 모든 걸 쏟아붓지 말고. 당신은 내 전부야.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당신은 날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아니야. 못 살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엘렌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 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조나단, 나 너무 무서워. 나도 무서워. 저는 침대로 다가가 엘렌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병실 밖으로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노크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리고 김성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멈칫했어요. 제가 타이밍이 안 좋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김성수가 과일 봉지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엘렌이 말했어요. 불안해요. 둘 다. 김성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누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김성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제 어머니가 폐암 진단받았을 때 저도 조나단 씨처럼 무너졌어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밤마다 잠 못 자고 어머니는 저한테 그러셨어요. 자기 없이도 살 준비하라고. 엘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머니 없인 못 산다고. 김성수가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둘 다 살아야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 말이 저를 깨웠어요. 저는 김성수를 봤습니다. 무슨 뜻이죠? 죽음 준비하느라 삶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당신들 둘 다 살아있잖아요. 함께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김성수가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엘렌 씨, 조나단 씨는 당신 없이 못 산다고 했어요. 그럼 살게 해주세요. 당신이 살아야 조나단 씨도 사는 거예요. 엘렌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나단 씨, 엘렌 씨는 당신 걱정돼서 저러는 거예요. 그럼 걱정 안 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버티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게 엘렌 씨한테 제일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성수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당신들 둘 다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이유잖아요. 그날 밤, 김성수가 돌아간 후, 저는 엘렌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약한 모습 보여서. 나도 미안해. 당신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알아. 엘렌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조나단, 나 살고 싶어. 당신이랑 계속 살고 싶어. 나도 그래. 우리 같이 살자. 약속해줘. 힘들어도 포기 안 한다고. 약속해. 당신도 포기 안 한다고 약속해. 약속해.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을 주었어요.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다음 날 아침, 이정윤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오늘 혈액 검사 결과 좋아요. 수치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수술은요? 다음 주에 최종 MRI 찍고 결과 보고 일정 잡을게요. 엘렌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정윤 교수가 엘렌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미 이기고 있어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교수가 차트를 덮으며 말했어요. 엘렌 씨, 제가 5년 넘게 이 일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암은 몸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관계도 아프게 해요. 그걸 이기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아요. 엘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교수님? 제 일이니까요. 사람 전체를 치료하는 게 의사 일이에요. 교수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엘렌이 말했습니다. 조나단, 오늘 날씨 좋네. 응, 좋네. 우리 산책할까? 병원 정원으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가자. 휠체어를 가져왔고 엘렌을 태웠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정원은 조용했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벤치에는 몇몇 환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엘렌이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따뜻했습니다. 우리 이길 거야, 엘렌. 응, 이길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엘렌은 새벽부터 금식했어요. 검사는 오전 9시에 시작됐고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정윤 교수 진료실로 갔습니다. 결과는 다음 날 나온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엘렌은 잠들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우리는 다시 진료실에 있었습니다. 이정윤 교수가 화면을 켰어요. 새로운 MRI 영상이 떴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종양이 많이 줄었어요. 약 2cm. 림프절 전이도 거의 사라졌고요. 엘렌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수술할 수 있어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잡을게요. 화요일. 5일 후였습니다.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예상으론 5에서 6시간이요. 자궁 전체 적출하고 주변 조직 확인하고 림프절 몇 개 더 떼어낼 거예요.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은 2주 정도예요. 큰 문제 없으면 3주 후에 퇴원 가능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성공률은요? 이정윤 교수가 저를 봤습니다. 90% 이상이에요. 하지만 100%는 없어요. 수술은 늘 변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변수요? 출혈, 감염, 장기 손상, 예상 못한 전이 발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수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엘렌 씨 살릴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새벽 5시. 우리는 일어났어요. 엘렌은 전날 밤부터 금식 중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병원복으로 갈아입었어요. 6시, 병실로 간호사가 왔습니다. 수술 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어요. 혈압, 체온, 맥박,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7시, 김성수가 왔습니다. 손에 작은 부적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제 어머니가 보내셨어요. 절에서 받아오신 거래요. 엘렌이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성수 씨. 힘내세요. 교수님 믿으세요. 7시 30분, 수술실 직원이 왔습니다.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엘렌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는 차갑고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이정윤 교수가 수술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준비됐어요? 엘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겁나죠? 많이요.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엘렌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마워요, 교수님. 고맙긴요. 제 일이에요. 교수가 저를 봤습니다. 조나단 씨, 여기서 기다리세요. 끝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교수님,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맡기세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엘렌의 침대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김성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가요. 대기실로. 대기실은 넓었습니다. 의자가 줄지어 있었고 몇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성수가 옆에 앉았어요.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저는 시계만 봤어요. 김성수는 커피를 사왔고 저는 마시지도 않고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4시간째.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지쳐 보였어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5시간째. 김성수가 말했습니다. 조나단 씨, 밥 좀 드세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엘렌 씨 깨어나면 당신 필요해요.
힘 빠진 모습 보여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성수가 샌드위치를 건넸어요. 억지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6시간째 수술실 앞 전광판에 엘렌의 이름이 떴습니다. 수술 종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로엘 씨 보호자분? 네, 저요. 수술 잘 끝났어요. 교수님이 곧 나오실 거예요. 잠시 후 이정윤 교수가 나왔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채였어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조나단 씨. 저는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그 말에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김성수가 저를 붙잡았어요. 종양 다 제거했어요. 주변 조직도 깨끗했고 림프절도 문제 없었어요. 정말요? 네. 예상보다 더 좋았어요.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엘렌 씨 잘 싸웠어요. 이제 회복만 남았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김성수가 제 등을 두드렸고 이정윤 교수는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곧 회복실로 옮겨질 거예요. 1시간 후에 면회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기술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저한테 맡겨진 생명이니까요. 1시간 후, 저는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엘렌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고 호흡기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냈어요. 저는 옆에 앉아 엘렌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맥박이었어요. 엘렌, 나야, 조나단이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살아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시간 후, 엘렌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조나단. 목소리가 약했어요. 응, 여기 있어. 끝났어? 응, 끝났어. 잘 됐어. 교수님이 성공했대. 엘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조나단. 응, 나 살았어. 저도 울었습니다. 응, 살았어. 우리 살았어. 그날 밤, 엘렌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면회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나머지 시간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김성수가 밤새 함께 있어줬습니다. 성수 씨, 집에 가세요.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요. 혼자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저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윤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상태 좋아요. 예상대로 회복하고 있어요. 언제 일반 병실로 갈 수 있어요? 이틀만 더 여기 있으면 돼요. 이틀 후, 엘렌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햇살이 들어왔고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엘렌이 처음으로 앉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는 뒤에서 부축했어요. 아파? 조금. 근데 괜찮아. 엘렌이 창밖을 봤습니다. 여기가 날 살린 도시네.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응, 그래. 그날 저녁 병원 식사가 나왔습니다. 미역국과 흰 쌀밥, 나물 몇 가지였어요. 엘렌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한 숟가락을 떴어요.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삼켰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나단, 나 밥 먹고 있어. 저도 울컥했습니다. 응, 먹고 있어. 살아있어. 응, 살아있어. 우리는 그렇게 울면서 웃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수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엘렌은 매일 조금씩 나아졌어요. 처음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복도를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옆에서 부축했어요.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매일 와서 운동을 도와줬어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엘렌 씨,
오늘은 복도 끝까지 가볼까요? 물리치료사가 밝게 말했습니다. 이름은 최은지였어요. 20대 후반의 활기찬 여성이었습니다. 엘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복도는 길었어요. 중간에 엘렌이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최은지 선생이 격려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도착했을 때 엘렌은 환하게 웃었어요. 해냈어요. 잘하셨어요. 내일은 한 바퀴 더 돌아볼까요? 엘렌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옆 침대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자궁암 수술을 받은 환자라고 했습니다. 엘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여성이 먼저 웃었어요. 간호사가 통역을 도와줬습니다. 외국인이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미국이요. 도쿄에 살고 있어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수술 받으러요? 네. 2주 전에 받았어요. 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1주 전에 받았어요. 이정윤 교수님한테요. 엘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정윤 교수님 환자들끼리는 금방 친해져요. 다들 교수님 얘기로 시작하거든요. 그날부터 엘렌과 그 여성, 박순자 씨는 친구가 됐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대화했어요. 간호사들이 가끔 통역을 도와줬고 저도 번역 앱을 사용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엘렌이 힘들어할 때면 손을 잡아줬고 병원 음식이 맛없다고 하면 집에서 가져온 과일을 나눠줬습니다. 한국 사과예요. 달아요. 엘렌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어요. 정말 달고 아삭했습니다. 맛있어요. 박순자 씨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3주째 되는 날, 이정윤 교수가 최종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병리 검사 결과 나왔어요. 우리는 긴장했습니다. 교수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완전 절제 성공했어요. 자녀 암세포 없어요. 엘렌이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정말요? 네. 림프절도 깨끗했어요. 추가 치료 필요 없어요. 그럼 완치된 건가요? 교수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완치라는 표현은 5년 후에 쓰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암이 없어요. 재발 가능성도 낮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엘렌도 울었어요. 박순자 씨도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이정윤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싸우셨어요. 엘렌 씨. 이제 퇴원 준비하세요. 일주일 후면 퇴원 가능해요. 일주일. 마침내 이곳을 떠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성수가 왔습니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엘렌 씨. 성수 씨. 엘렌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케이크를 열었어요. 축하합니다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뭐라고 쓰인 거예요? 김성수가 설명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영어로는 congratulations예요. 엘렌이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한글 배우고 싶어요. 퇴원하면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케이크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박순자 씨도 함께 먹었어요. 병실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퇴원 전날 밤이었습니다. 엘렌이 제게 말했어요. 조나단, 사진 찍어줄래? 사진. 응. 의료진 분들이랑.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박지영 간호사, 최은지 물리치료사, 그리고 다른 간호사들이 모였어요. 사진 찍고 싶어요. 기념으로요. 박지영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좋죠. 교수님도 부를까요? 네. 꼭이요. 잠시 후, 이정윤 교수도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섰어요. 제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엘렌도, 의료진도, 저도. 한 장 더 찍을게요. 이번엔 지나가던 다른 환자 보호자가 찍어줬습니다. 쟤도 사진 속에 들어갔어요. 엘렌 옆에 섰습니다. 찰칵. 또 한 장. 그날 오후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서류에 사인하고 약 처방전을 받았어요. 짐을 챙겼습니다. 석 달 동안 모아둔 물건들이 꽤 많았어요. 박순자 씨가 엘렌을 껴안았습니다. 건강하세요. 또 만나요. 순자 씨도 건강하세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 안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왔을 때 김성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성수 씨. 차에 타기 전 저는 병원을 뒤돌아봤습니다. 높은 건물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저 안에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북적이는 거리, 한강. 처음 왔을 때는 낯설었던 풍경이 이제는 친숙했어요. 엘렌이 말했습니다. 조나단, 나 여기 다시 오고 싶어. 나도. 김성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성수가 짐을 내려줬어요. 우리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성수 씨,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김성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엘렌이 김성수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성수 씨. 정말 고마워요. 김성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우리는 손을 흔들며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김성수가 아직 서 있었어요.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어요. 엘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나단, 우리 살아서 돌아가는 거야. 응. 살아서 돌아가는 거야. 엘렌이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 평온함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히 치료가 아니었어요. 희망이었고, 사람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엘렌은 집에서 천천히 회복 중이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가벼운 요가를 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저는 CNN 도쿄 지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책상은 그대로였어요. 모니터, 키보드, 커피 잔. 하지만 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조나단, 오랜만이야. 엘렌은 괜찮아?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일은 익숙했습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취재를 나가고 기사를 쓰는 것.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게 있었어요. 매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집에 돌아갈 사람이 있다는 것.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엘렌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 해? 글 쓰고 있어. 무슨 글? 엘렌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서울에서 겪은 일들. 한국 의료에 대한 수기.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엘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진단받던 날, 서울행 결정, 이정윤 교수와의 만남, 항암 치료, 수술, 회복. 어디 실을 거야? 미국 건강 잡지에 보내볼까 해. 관심 있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 일주일 후, 엘렌의 수기가 한 유명 건강 잡지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So Saved My Life였어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고 공유도 많이 됐어요. CNN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나단, 이거 기사로 만들 수 있겠어? 무슨 기사요? 한국 의료 시스템. 외국인 환자들이 왜 한국을 찾는지. 다큐멘터리로 만들면 어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촬영팀과 함께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로비에 섰을 때 감회가 새로웠어요. 석 달 전 절박한 마음으로 들어섰던 이곳에 이제는 기자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정윤 교수가 인터뷰에 응해주셨어요. 한국 의료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환자를 보는 시선이에요. 우리는 환자를 숫자로 보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봐요. 외국 의료 시스템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속도가 빨라요. 진단부터 치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비용도 합리적이에요. 의료가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고 생각하니까요. 카메라가 교수를 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제 아내를 살렸구나. 인터뷰 후 교수가 물었습니다. 엘렌 씨는 잘 지내요? 네. 아주 건강해요. 교수님 덕분이에요. 다행이네요. 나중에 한국 다시 오면 꼭 들러요. 그럴게요, 교수님. 김성수도 인터뷰했습니다. KBS 사옥에서 만났어요. 조나단 씨가 기자로 돌아왔네요. 성수 씨 덕분이에요. 카메라 앞에서 김성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 안 했어요. 그냥 친구 도운 것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래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는 거죠. 한국 의료를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세요? 김성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파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함께 줘요. 환자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똑같이 대해요. 그게 우리 의료의 힘이에요. 다큐멘터리는 석 달 후에 완성됐습니다. CNN 인터내셔널에서 방영됐어요. 제목은 Healing in Seoul One Couple's Journey였습니다.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시청률도 높았고 온라인 조회수도 100만을 넘었어요. 사람들은 한국 의료에 대해 놀라워했습니다. 한 시청자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도 암 진단받았는데 한국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당신 이야기가 희망을 줬어요. 또 다른 시청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의료뿐 아니라 사람들 마음씨도 따뜻하네요. 저는 그 댓글들을 엘렌에게 보여줬습니다. 봐. 당신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고 있어. 엘렌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희망을 나눠주는 거네. 그날 밤, 저는 이정윤 교수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교수님, 조나단 로웰입니다. 다큐멘터리 잘 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의료에 대해 알게 됐어요. 교수님과 한국 의료진 덕분입니다. 한국은 의료뿐 아니라 사람까지 치유하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제 아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언젠가 다시 서울에 갈게요. 그때 꼭 뵙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교수님.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조나단 씨, 좋은 다큐멘터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렌 씨가 건강하다니 기뻐요. 언제든 서울 오세요. 커피 한 잔 같이 해요. 이정윤 드림. 저는 그 이메일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김성수에게도 메일을 보냈습니다. 성수 씨, 고마워요. 당신은 우리 생명의 은인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한국은 제게 특별한 나라가 됐어요. 두려움으로 갔지만 희망을 갖고 돌아왔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건강하세요. 김성수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조나단 씨, 친구잖아요. 언제든 오세요. 기다릴게요. 6개월 후, 엘렌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도 좋았어요. 재발 징후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도쿄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쿄 타워가 보였습니다. 엘렌이 말했습니다. 조나단, 나 행복해. 나도. 살아있어서 행복해. 저는 엘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살아있어.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서울에서의 날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도착한 날, 이정윤 교수를 만난 날, 수술 날, 퇴원한 날.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내 아내를 살렸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한국은 나에게 희망을 줬고, 사람의 따뜻함을 보여줬고,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가르쳐 줬다. 이정윤 교수님, 김성수, 박지영 간호사, 최은지 선생,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의료진들. 당신들이 우리를 살렸다. 한국은 단순히 의료 기술이 좋은 나라가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나라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나라다.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준 두 번째 인생을. 다이어리를 덮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엘렌이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살아있는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한국. 당신이 우리를 살렸어.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의료는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과 진심이 한 외국인 부부를 살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